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인 파헤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코인 시장 이슈를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오셨죠. 이 네. NFT, 그 대체 불가능 토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국내 소식 하나랑 네. 또 오늘 이더리움 머지 디데이인데 아마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이더리움 머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해외 소식 두 가지 같이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커피 제왕 스타벅스 NFT 나온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네이버표 NFT의 등장. 세 번째 키워드는 코인과 나스닥은 자웅동체.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머지 얘기는 제목에는 없는데 이 뒤에 세 번째쯤에 네. 나오는 얘기인가 보죠. 네, 그럼 먼저 스타벅스 얘기부터 해보죠. 스타벅스 NFT. 스타벅스도 NFT 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국민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네. 사실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애틀에 있어요. 제가 시애틀 갔을 때 한번 네, 가본 커피의 적도 도시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스타벅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인데 네. 여기서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NFT 리워드 앱을 출시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벅스에서 이제 네, 출시를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국내 네. 법인은 아니고요. 예. 일단 뒤에 일단 정리를 할 건데 네. 일단 스타벅스의 미국에 있는 고객뿐 아니라 스타벅스의 직원들에게도 어떤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NFT를 지급하거나 네. 또는 스타벅스가 발행하는 한정판 NFT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단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NFT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포인트가 쌓인대요. 음. 그래서 고객들은 이 누적 포인트에 따라서 굿즈를 구매하거나 또는 이제 미국 스타벅스에는 그 에스프레소 제조 수업도 있고 네. 또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별도의 브랜드가 또 있잖아요. 네. 고급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커피 그 로스터리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코스타리카에도 스타벅스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체험하는 행사도 이 NFT 보유자들에게 또는 많은 NFT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리워드 시스템이네요.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NFT로 한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복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위조를 할 수 없는 네. NFT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기존에 나와있던 유통과 NFT의 특징이 이제 팬덤을 모으는 건데 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하나 특징은 그 앱 내에서, 그러니까 스타벅스 앱 안에서 신용카드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개인이 굳이 NFT 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의 스타벅스 앱 안에서 이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NFT나 블록체인, 코인 네.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IT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NFT를 사서 어디다 보관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그 유통 방식과 접근성 자체를 스타벅스가 직접 낮춰주겠다는 의미여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일단 큰 네. 의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NFT 뭐 거래하려면 일단 뭐 별도 그 앱이 코인 거래소 그렇죠. 거기다 뭐 자기 지갑도 만들고 네. 뭐 또 거기서 또 그 검색해서 또 사고 뭐 살려면 코인이 필요하고 또 살려면 코인이 필요하고 코인이 있어야 살 수 예. 있으니까 또 몇 번의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스타벅스는 어떤 신용카드로 그 앱 안에서 맞습니다. 뭐 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낸 거네요. 네, 그래서 앱 내 NFT 보관이랑 이 활용 방식이 이 스타벅스처럼 앞으로 대중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사실 이미 스타벅스 굿즈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화제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 네. 브랜드가 박혀 있는 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 바람 이슈도 한번 있어서 네. 되게 그 국민적으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실은 미국 스타벅스랑은 좀 다릅니다. 네. 국내 법인인 그 신세계 그룹이 최대 네. 주주고요. 네. 하지만 같이 브랜드를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커피 운영 방식은 여전히 제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 스타벅스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이유 중은 뭐 커피 맛도 있겠지만 뭐 바쁜 삶 속에서 나를 더 멋지게 만드는 그런 네. 브랜딩 전략 또는 약간 뉴요커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브랜드 전략이 많이 먹히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NFT로 뭉쳐서 한번 잡아보겠다. 즉 젊은 층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로잡겠다. 이런 의도인데 신세계 그룹이 이미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스타벅스 NFT가 나오는 시점에 거의 비슷하게 또는 거의 동시에 같은 걸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이미 무슨 NFT 사업을 좀 맞습니다. 하고 있죠. 예. 신세계도 자체 NFT 푸빌라라고 음. 이 신세계에서 만든 NFT 브랜드가 있는데 예.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VIP처럼 대접을 받고 뭐 발렛도 해주고 뭐 되게 많아요 혜택이.
그래서 이미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수만 명에 달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팔질 않아서.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지금 그 선미야라는 음. 그 우리 원더걸스 예전에 선미를 기반으로 한 NFT가 있는데 이거를 IP를 활용한 콜라보 신용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상당히 하더라고요. 국내 유통가에서 NFT를 활용한 마케팅이 네, 좀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지금 있죠.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번에 그 스타벅스 NFT도 이 NFT 자체가 큰 돈이 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는데 아마 그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벅스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네. 기존의 독자들을 이용자들을 더 뭉치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NFT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그럴 뭐 것 지금 같지는 뭐 않아 보여요. 수억 원씩 한다는 그런 네, NFT 맞습니다. 정도 그런 거는 아닐 거다. 예.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유통가의 NFT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고 스타벅스가 시작을 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0년간 국내 유통가가 그 모바일 앱 이용자 전쟁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앱 다운로드 받으면 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이용자들의 그 DB를 쌓아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팬덤 사업을 했는데 네. 그 체리피커라고 하죠. 앱 다운로드 받고 쓰지 그것만 않고 딱 다운 네, 받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 실제로 백화점 별로 이용하지 않고 예. 그런 그러니까 마케팅에서의 비효율을 이 NFT는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NFT 홀더들에게 충성도를 부여하면 자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모바일 앱 마케팅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NFT는 상대적으로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네. 지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돈 들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유통가 NFT가 앞으로 더 빠르게 확장될 계기를 이번 스타벅스가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타벅스가 NFT를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뭐 IT 개발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폴리곤이라는 업체가 폴리곤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제 레이어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따서 새롭게 속도도 올리고 대중화를 위해서 만든 변형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진짜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게임사들이랑도 손을 되게 많이 잡았고 네. 디즈니도 지금 폴리곤을 기반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스타벅스까지 손을 잡았다라는 건 이 폴리곤이라는 회사가 뭐 이 코인 가격은 의미가 없고 그거를 떠나서 이런 폴리곤 같은 직접 기업들에게 블록체인을 만들어준 사례가 앞으로 유통가에서 되게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네. 폴리곤이 이미 이런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개발 시장이 약간 SI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SI라는 거는 예. 인프라나 개발 툴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네. 그 우리 은행 갈 때 ATM 가잖아요. 그 은행이 그 이 ATM을 직접 운영을 하지만 ATM이 고장 나면 AS 기사님들 오시잖아요. 네. 그거 이제 삼성 SDS나 LG CNS 그 이런 그 IT 업체들이 있었어요. 예. 유지 시스템 보수를 업체들, 해줘요. 예. 시스템 네. 유지하는 업체들. 예. 그게 앞으로 블록체인이 이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이게 한국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NFT 얘기네요. 네이버표 NFT 등등. 네, 이건 이제 좀 우리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요즘 NFT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NFT 사업을 해보겠다고 네. 별도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서비스 이름이 도시인데 도시? 네, 그래서 이게 워낙 네이버가 일본 네.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일본어인가 싶어서 봤더니 어원은 일단 한국어래요. 한국어의 도시, 시티를 한국어로 한 그 도시를 어원으로 도시요? 예. 가져왔다고 하고 그 전 세계 그 창작자와 팬덤이 스스로 가상 경제권과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름을 도시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네. DOSI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색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쭉 설명도 다 돼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어 서비스가 이게 나온 건데 일단 타겟 시장이 국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뒷얘기를 알아봤는데 때마침 최근에 일본의 지금 웹툰 사업자 1위가 계속 카카오였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라인이었는데 또 이제 작년부터는 카카오가 또 1위를 하다가 예. 최근에 9월 들어서 다시 라인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 망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일본의 네이버가 일본에 별도 법인을 두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소프트뱅크 회사와 합작사로 해서 이제 지분을 섞기는 했으나 여전히 네이버 분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일본에서 잘 나가는 네이버의 콘텐츠를 이쪽에 NFT 대거 심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보니까 이 도시 안에서 일단 히트작 NFT를 띄워야 되니까 지옥이라고 혹시 예. 아시나요? 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네, 예. 저도 사실 보진 않았는데 예. 이 엄청 인기를 크게 네이버 얻고 웹툰에서 있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네, 있다고 히트작이라고 하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국내에서 히트한 웹툰이 바로 일본에서 히트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도 카카오도. 네. 뭐 요즘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네.
국내 한국에서 콘텐츠가 히트했던 것들이 글로벌로 바로 다 성공하고 해외에서 있잖아요. 그 예. 문화적 허들을 넘어서 바로 음.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금 흥해가고 있는데 특히 웹툰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문화적 그게 없어서 예. 그래서 이 네이버 웹툰 히트작 지옥이 일본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을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NFT를 도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음. 도시는 NFT를 구입을 하면 회원이 되는데 이 프로필 사진을 또 NFT로 만들 수 있대요. 그 PFP라고 하는데 네. 나를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가치를 또 제공을 하는 거죠. 뭐 트위터 같은 데도 이제 자기 맞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을 NFT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네, 여기서 또 맞습니다. 구현을 한다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도시도 앞서 말했던 스타벅스처럼 결국은 NFT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워낙 그 일본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 좋아하고 모바일 잘 안 쓰시는 나라여서 이런 허들을 낮추는데 되게 네이버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예. 이 라인이나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같은 소셜 계정을 이용해서도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 별도로 회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넣고 인증번호 네. 넣고 그럴 필요도 그거 별로 아주 없고. 귀찮죠. 네. 그리고 NFT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랑 네이버 페이로도 네이버페이도 지원을 결제가 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다. 네. 네이버 라인에서 지금 NFT 네, 아마 플랫폼을 하나 타겟은 만들었다 이런 일단 얘기입니다. 도시의 사례를 봐도 일단 웹툰이라든지 엔터 콘텐츠 쪽으로 NFT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네. 네이버가 사실은 도시 말고도 이미 다양한 NFT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5일에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나우라고 혹시 아세요? 네이버 네. 모바일 앱 메인에 뜨서 네. 이제 유명하신 그 뭐 네. 예능 하시는 분들, 연예인들, 한류 스타들이 나와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플랫폼인데 네. 되게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 여기 안에서도 NFT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우 드롭스라고 이 나우에 나오는 분들 중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엠믹스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이분이 인기가 많대요. 신인이니까. 네. 네. 이분들을 기반으로 한 NFT 무료 증정 행사, 이거 증정 에어드랍이라고 하잖아요. 네. 무료 증정 행사도 이 나우드롭스에서 진행을 했고 네. 또 CJ ENM 산하의 그 버추얼 K-팝 아티스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버추얼이니까 실제로 사람이 가상 아니라 인간. 가상 네. 인간인데 네. 이름이 이제 아뽀끼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번에 도시 월렛에서도 이제 판매가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 있는 콘텐츠들도 NFT로 만들고 웹툰 안에 있는 콘텐츠도 NFT로 만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음. 제페토라고 네. 사실은 국내 1위 메타버스 서비스예요. 로블록스가 이제 해외 네. 서비스고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이 제페토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서로 옷을 만들고 이거를 사고 파는 서비스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페토 안에서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 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네, 뭐 제페토가. 많이 버는 분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분들이 네. 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코인으로 사고 파는 형태를 지금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올 3월에 이제 대표를 취임한 최수현 대표가 올해 이제 딱 그 40 젊은 CEO인데 젊은 CEO가 들어왔죠. 네, 네이버에. 젊은 여성 CEO인데 이분이 굉장히 콘텐츠 비즈니스,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코인으로 콘텐츠를 사고 파는 형태를 꼭 가야 된다. 이런 보상형 서비스를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싶어서 요 제페토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와 나우드롭스와 제페토가 동시다발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가 지금 확장을 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네이버표 NFT가 생각보다 빠르게 대중화를 만들고 있고 카카오처럼 네. 네이버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가 좀 새롭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두 번째 네이버표 NFT 등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시장 얘기네요. 예. 네, 일단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코인과 나스닥은 자웅동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종 오늘 말하고 싶었던 네. 결론인데 앞으로 둘은 같이 갈 겁니다. 이미 지금 같이 간 지도 꽤 됐지만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코인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 즉 미국의 기술주와 기술주 성장주가 성장주와 상장된 네. 나스닥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오늘 이제 이더리움의 업데이트인 머지가 진행이 네. 되잖아요. 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크게 많이 올랐어요. 추석 연휴 전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선물 시장의 물량들이 다 그 매도 쪽에 잡혀 있다가 그걸 다 녹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이 3천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14일 날 이제 8월 CPI 발표하고 나서 네, 미국의 네. 소비자 물가 뭐
월가 예상보다 조금 좀 높게 많이, 나왔다. 네, 이렇게 결국은 물가 인상, 이 물가 쇼크가 당분간 계속 가지 않을까. 이게 에너지와 무관하게 식료품이나 다른 이슈들 때문에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덩달아 금리도 꽤 많이 올릴 거고 예. 그래서 나스닥이 5%가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비슷한 만큼 같이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같이 오르다가 같이 떨어진 네, 거예요. 쉽게 맞습니다. 얘기해서. 근데 기존에는 사실 이더리움은 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음. 특히 알트코인이 대장주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함께 가도 이더리움은 별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지난 2년 전, 3년 전 흐름이었는데 네. 이번 머지가 진행이 되면 사실상 이더리움은 이제 채굴형이 아니라 지분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네. 결국 이더리움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뭉쳐서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구조인데 네. 이거를 지켜보니까 좀 재밌는 게 지금 전 세계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업자, 즉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예치를 해서 이더리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런 사업자들이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있겠지만 이미 미국의 월가나 벤처 캐피탈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미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네. 미국의 그 나스닥 상장사이자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 사실상 미국의 이제 월가의 지배를 받는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월가 자본에 편입이 된 네. 그런 상장사고 또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이 큰 손으로 이제 DCG라고 있는데 DCG요. G, 네, 디지털 예. 커런시 그룹의 약자인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네. 하나인데 여기에 모회사죠. 근데 이 회사의 자금이 이제 알고 봐서 좀 뜯어봤더니 결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월가, 이제 빅테크의 자본들,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월가 자본들,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네. 이런 레거시 금융 플레이어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그 DCG의 지분을 또는 소유가 있거나 직접적으로 이 안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미 월가의 자본이 이더리움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이번 머지를 통해서 채굴업자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이분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스닥과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안에서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이더리움도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이더리움 밑에 있는 기반 서비스들이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1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AWS잖아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더리움도 다 AWS 서비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서비스의 대중화는 또 AWS가 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대중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결국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더리움도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이더리움을 흔들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분들도 미국의 큰 손들이기 때문에 예. 이 결국 머지 이후에 이 대기업들의 이더리움 채택은 더 늘어날 거고 확실히 더 중앙화된 형태로 진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아무리 의사결정을 탈중앙으로 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본과 운영 체계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대중화 서비스 모두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 손에 좌지우지될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시세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 자본시장의 흐름이랑 더 동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7월 초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75% 이상 머지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올랐어요. 네, 이더리움이. 그래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 다만 하나 염두에 둘 점은 지금은 이더리움 하나지만 머지 이후에 이제 약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저기 이제 채굴형 이 채굴자들 기존에 그대로 하던 분들이 네. 그걸 또 별도로 만든다는, 그러니까 네. 떨어져 나가지고 저희도 만든다는 한번 게죠. 다룬 적이 있는데 다룬 적 있어요. 그분들은 그 EW라고. 네, 예. 채굴 장비나 이런 것들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만들어서 몽골 이런 데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컴퓨터 몇만 대 돌리고 예.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한 번에 직장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도의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더리움을 갖고 계신 분은 특히 업비터나 빗썸의 이용자분들은 머지 이후에 이걸 또 받게 됩니다. 즉 코인이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보다 더 오르면 무조건 이득인 상황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1+1을 더해도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관전 포인트예요. 흥미로운 부분이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양쪽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1이기도 하고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은 큰 돈을 벌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나스닥과 동조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끝나면 결국은 그냥 나스닥의 또 다른 지수 선물 상품이 하나 네.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수호 부사장은 이쪽 나스닥과 아무래도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에 좀 표를 네. 던지는 쪽이 테슬라랑 되니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물론 다양한 의견이죠. 이제 의견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이제 최근 코인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을 좀 피해야 하는 시기인 건 분명하고요. 또 오늘 저희가 다루지 않았지만 그 마운트 콕스라는 일본 거래소 네. 그 배상금 지불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음. 뭐 저희가 이것도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는 하는데 일단 변동성을 피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한 선물 투자는 지양하시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당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마운트 곡스 얘기는 우리 이전 방송에서도 네, 많이 한번 다뤘으니까 다뤘죠. 혹시 네네. 궁금하시면 앞에 방송을 또 챙겨보셔도 봐주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또 네네네네. 더 다룰 거니까 그 이유도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5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같이 해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